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유리수와 소수단원의 중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아마 다 풀었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풀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잠깐만요. 네, 교과서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순환소수의 표현이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보시면요. 0.747474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순환소수입니다. 순환마디가 그쵸 7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얘를 순환소수의 표현으로 나타내면은 0.74에 순환마디의 시작과 끝에 찍어주면 되겠죠. 점을.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0.369369 점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마디가 369가 되니까 얘를 우리가 순환소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0.369가 되고 순환마디의 시작과 끝에 점을 찍어주면 3과 9 위에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6 위에도 찍혀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보시면요. 2.525252 네,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순환 마디가 5,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2.52 써주고 5와 2 위에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디귿은 잘못되어 있고요. 리을 보시면 순환 마디가 8입니다. 8이 반복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1.48 써주고 8 위에 점을 찍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우리가 기억과 리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먼저 확인하자? 그쵸? 기하분수인지 먼저 체크하자라고 배웠고요. 두 번째, 기하분수라면 분모의 소인수가 누구랑 누구뿐? 그쵸? 2 또는 5뿐이면 우리가 얘가 무슨 소수가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이 원리대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될 텐데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 수부터 갈게요. 14분의 3입니다. 얘는 기하분수이기 때문에 분모를 먼저 소인수분해 해주면 2 곱하기 7분의 3이 됩니다. 분모의 소인수가 2랑 7이죠. 따라서 2와 5 이외의 다른 소인수 7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 아니다? 그쵸, 유한소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48분의 9를 한번 보겠습니다. 48분의 9를 보시면 일단 얘는 기하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약분을 해주면 우리가 16분의 3이 되겠죠. 16이라는 것은 2의 4제곱이 되겠죠. 2의 4제곱분의 3이 됩니다.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네요. 따라서 얘는 유한소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수 볼게요. 20분의 12입니다. 얘도 기하분수가 아니므로 약분을 해주면 5분의 3이 되겠고요. 분모의 소인수가 5만 있으므로 따라서 얘도 유한소수이다. 네 번째 수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55분의 8이 되겠죠. 55분의 8은 기하분수이므로 우리가 분모 55를 소인수분해하면 5 곱하기 11분의 8이 되겠죠. 분모의 소인수가 2가 아니라 5와 11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2와 5가 아닌 다른 수, 이외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다. 다섯 번째 수 보겠습니다. 54분의 15입니다.
얘는 지금 기하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우리가 18분의 5로 이렇게 되고요. 18은 9이 18이기 때문에 소인수분해하면 우리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분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5가 되겠죠. 분모의 소인수가 지금 보면 2랑 3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48분의 9와 20분의 1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8분의 9와 20분의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보시면요. 54가 아니라 24분의 5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일 때 한 자리 자연수 a를 모두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24분의 5 곱하기 a가 유한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분수만 보시면 24분의 5는 기하분수이기 때문에 분모 24를 소인수분해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83, 24가 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A, 얘가 유한 소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한 소수라고 한다면 지금 분모의 소인수를 확인해 주면 이렇게 2와 3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 분수만 보면 유한소수가 될 수 없어요? 3 때문에 이 분수는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a라는 숫자를 곱해서 우리 유한소수를 만들어 줄 건데 a가 어떤 수면은 이 3을 없앨 수 있을까요? 맞아요. 3이면 약분해서 3을 없앨 수 있고요. 또 3 말고 6도 되죠. 그러면 6 약분하면은 여기 2가 되니까 6 말고 9도 됩니다. 즉 a라는 수는 무엇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3의 배수이면 됩니다. 3의 배수이면. 근데 a라는 것은 몇 자리?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3의 배수이면서 한 자릿수. 한 자리 수는 누구누구 있을까요? 그렇죠. 3, 6, 9. 이렇게 3개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3, 6, 9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4번은 순환소수 x는 83.270 7070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보시면 순환마디가 70입니다. 자, 얘를 분수로 나타낼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거 분수로 나타낸 거 배웠습니다. 첫 번째 순환마디 70을 잘 체크해주면 되겠죠. 소수점을 첫 번째 순환마디 뒤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럼 몇 칸 뒤로 보내나요? 소수점을 3칸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럼 얼마를 곱해서? 1000을 곱해서 1000x는 이렇게 됩니다. 0.70, 70, 70. 그 다음에 첫 번째 순환마디 앞으로 소수점을 옮겨주려면 얼마를 곱해서? 10을 곱해서. 그럼 10x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주면 1000x 빼기 10x는 우리가 이 계산하니까 82,438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은 요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보시면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환소수는 다 식을 두어진 수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수로. 그렇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다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아닌 것도 있다. 이건 틀린 거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시면 모든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하분수 누가 있냐면 2분의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0.5라는 유한소수가 되지만 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333 이렇게 나가있죠. 얘는 무슨 소수가 돼요? 그죠? 순환소수이기도 하고 순환소수를 포함하는 무한소수이기도 하죠. 소점 아래에 영향의 숫자가 무한이 나타난다.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얘는 맞을까 틀릴까요? 얘는 틀렸죠. 누구 때문에 틀렸냐면 무한소수 중에 누가 있냐면 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라는 숫자. 파이는 소수점 아래에 영향의 숫자가 무한히 있지만 얘를 갖고선 분수를 우리가 못 곤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를 만들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우리 앞에서 얘 들었던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3분의 1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 얘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얘를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아니죠. 얘는 무한소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요. 5번 보시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는 모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는 분수, 일단 분수 먼저 보시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크게 두 가지로 잡아줄 수 있어요. 분수는 소수로 잡으면 일단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잡을 수 있는데 무한소수는 또 두 개로 잡죠. 우리가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영향의 숫자가 일정한 배열을 규칙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소수, 우리가 순환소수. 파이처럼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있지만 어떠한 규칙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하지만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순환소수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이 두 개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5번은 맞는 게 되겠죠. 6번이랑 이제 7번 도전하기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가 조금 길어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또 풀어보면은 여러분들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길이가 1m인 실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정円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10보다 작은 자연수 n 중에서 정円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단, 정円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단위는 우리가 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m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円각형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円각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정円각형의 가장 쉬운, 가장 작은 정円각형은 누가 있냐면 정삼각형이 있죠. 자, 1m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만든다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3개의 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정사각형도 한번 봅시다. 정사각형을 보시면 1m를 이용해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얘는 얼마고? 그렇죠. 4분의 1이 되고요. 정오각형은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1m를 이용하면. 그렇죠. 다 합쳐서 5개를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한 변의 길이는 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円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정円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n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 보시면 정円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무엇으로
유한소수로 나타낸대요. 한 변의 길이 우리 n분의 1이라는 걸 알았는데 n분의 1을 유한소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요 분수가 첫 번째 기하분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그쵸,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어야 되겠죠. 자, n분의 1 한번 살펴볼게요. n분의 1은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러한 수들은 기하분수이죠. 따라서 우리가 n분의 1은 기하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n분의 1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 분모 n의 소인수가 누구랑 누구뿐이야 된다. 그쵸? 이 또는 5뿐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n의 값을 좀 살펴볼 건데 n은 정다각형이니까 우리가 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나가죠. 정이각형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우리 요 n의 값이라는 것은 3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정이각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 보면은 10보다는 작은 자연수 n이라고 하니까 얘는 n은 10보다는 또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인 자연수. 그러면 요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3과 10, 3 이상 12 미만에 있는 수면서 2랑 5가 되는 수. 뭐가 있을까요? 그쵸. 2의 제곱인 4가 있고요. 또 5도 되고요. 6은 안 되죠. 6은 2 곱하기 3을 하니까 3이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어서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 2의 세제곱인 8도 됩니다. 9는요? 9는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n은 4, 5, 8 해서 총 몇 개다? 3개다. 따라서 1, 2를 만족하는 n은 4, 5, 8인 3개이다. 답은 3개. 이게 답이 아니라 3개가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6번 됐나요?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어떤 기하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데 가희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1.43, 순환소수 1.43이라고 하였고 우진이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 0.63이라고 하였다. 처음 기하분수를 순환소수 나타내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조금 공식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안 배웠고 앞에서 얘를 x라 놓고선 빼고 하는 걸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가위 거 먼저 해봐야겠어요. 가위 1.43을 우리가 분수로 고쳐 보겠습니다. 1.4333 나가는 것을 x라고 놓자라고 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순환마디 뒤로 소수점을 옮겨주려니까 얼마를 곱해서 100을 곱해서 그럼 100x는 143.333 이렇게 나가고요. 첫 번째 순환마디 앞으로 소수점을 옮겨주면은 10을 곱해야겠죠. 10x는 14.333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얘를 빼주면 우리가 90x는 129가 됩니다. 따라서 x는 90분의 129. 그래서 가히 순환소수 1.43이라는 것은 90분의 129. 물론 기하분수는 조금 이따가 곤칠게요. 그 다음에 우진이 것도 곤칠게요. 우진이 것도 순환소수가 0.6363 이렇게 나가니까 얘를 x로 놓을게요. 사실은 여기 x가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얘를 새로운 문자로 주는 게 더 좋아요. 선생님 그냥 y라고 놓을게요. 뭐 x로 놓든 y로 놓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y로 구분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x라고 놓으면 얘랑 같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새로운 문자 y라고 주면은 첫 번째 순환마디
뒤로 우리가 소점을 옮겨줄 거니까 100을 곱하면 100y는 63.6363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미 첫 번째 수렴하지 앞에 소수점이 있으니까 그냥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주면 99y는 63. 따라서 y는 99분의 63이 됩니다. 그래서 우진이 순환소수 0.63을 분수로 군치면 99분의 63이 됩니다. 서술형 풀일 때 이거를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요 7번 문제는 요런 과정이 요게 큰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할 때는 안 써줘도 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구하는 과정보다는 공식으로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공식으로 풀어서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요 정도까지 풀이를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자, 요거를 기하분수로 나타낼 겁니다. 가희가 구한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3으로 약분되니까 30분의 43이 되고요. 우진이가 구한 거를 우리가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11분의 7이 됩니다. 자,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가희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라고 했습니다. 가희는 분모를 잘못 보았다고 하니까 누구는 제대로 봤어요? 분자는 제대로 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처음 기하분수는 분자가 얼마다? 4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진이는 분자를 잘못 봤다고 합니다. 분자를 잘못 봤으니까 누구는 제대로 봤다? 분모는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모는 11. 따라서 처음의 기하분수는 얼마다? 11분의 43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또 뭘로 건치래요?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3을 뭘로 나눠서? 11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43은 11은 3번 들어가니까 33이 되고요. 10입니다. 10에는 11이 안 들어가죠. 따라서 0을 하나 내려주면은 9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99해서 1인데 1에 안 들어가 여기 0 하나 내려주고요. 그래도 안 들어가니까 0을 하나 또 내려주면은 그쵸? 여기는 9가 되면 또 99가 되겠죠. 1인데 1에 안 들어가고 0을 내려줘 또 안 되고 0을 한 번 더 내려주니까 얼마가 돼요? 그쵸? 9가 되니까 99에서 또 1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면은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처음 기하분수를 우리가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된다? 3.90 해서 9와 0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주면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 틀린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선생님과 풀이가 조금 다르다든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 질문하기 눌러서 질문해 주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